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평생 바람을 핀 남편과의 실제 인터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마인드 디톡스 300화 특집으로 정말 어렵게 게스트를 섭외하였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실제로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핀 남편분입니다.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부분은 출연자분의 그 개인적인 부분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변조했다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경험한 아내들 대부분이 바람을 핀 남편들의 심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사실 바람을 핀 남편분에게 욕 한 바가지 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거예요. 실제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을 댓글로 제가 저희 카페에서 먼저 조사를 했는데요. "야 씨 그렇게 살고 싶냐? 야 니 죄책감은 없냐?" 등 질타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바람핀 남편들의 입장이나 생각을 너무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리고 바람을 피우는 남편들의 심리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 방송을 준비한 이유입니다. 어쩌면 평생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방송에 참여해서 함께 나눠주시기로 용기를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남편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용인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네. 그러면 정말로 평생 바람 피신 거 맞으신 거죠? 이게 뭐 캔디랑 뭐 짜고 하는 고스톱이나 이런 건 아닌 거죠? 평생은 아니고요. 네. 3, 4년 정도? 네. 중간에 안 핀 적도 있습니다. 전체 결혼 생활 중에 3 년을 핀 게 아니라 "안 핀 게 3 년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을 제가 질문하고 남편분께서는 답변하는 형식으로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람을 핀 횟수와 상대녀들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 6, 7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여자들도 똑같이 6 명에서 7명 정도 되나요? 그렇죠. 네. 가장 긴 기간 동안 만난 분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만났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한 10년 정도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네네. 10 그리고 년. 네네. 네, 같은 모임에서 네, 그렇습니다. 모임이 뭐 동호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동호회 같은 네, 거였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편분 입장에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요. 한두 번 만나보면 이제 서로한테 이렇게 끌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느낌이 오나요? 네. 상대방이 '아 나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를 네. 느끼도록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상대방은 남편분께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남편분이 꽂혔다. 그런 경우는 작업에 들어가시나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될성 싶은 곳에 작전을 펴시는군요. 와, 진짜 대단하네. 몇 번 봐도 그 느낌이 온다. 그러면은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면 그 끌림에 있어서 외모가 차지하는 부분이 큰가요? 없지는 않겠죠. 그럼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외모가 출중하다.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쁘장하게 생겼네 정도는 되는 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상대 배우자에게 들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는지와, 만약 와이프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와이프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들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반대로 이제 저 또한 들킬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들킨 후에 와이프의 심정이 어떨 거라는 뭐 상상도 할 필요가 없겠죠. 아. 제가 읽은 외도 심리와 상담이라는 책 내용에는 바람을 피는 남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바람은 들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근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매우 네. 아주 계획적이고 네. 그다음에 네. 디테일하다고 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네. 나만의 어떤 그 룰 뭐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 굉장히 치밀하십니다. 굉장히 치밀하시네요. 그러면 네 번째, 아내와 상간녀에 대한 마음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배우자에게는 그 의무감이라든지 네. 뭐 책임감 네. 등이 더해지겠죠. 아 네. 아 의무감과 책임감은 큰데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부부로서의 의리를 지켜야 되는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지요? 배우자가 예. 저에 대한 그 신뢰나 네. 우리는 매우 굳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따로 이걸 더 지켜야 되나?' 뭐 예.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와이프가 남편분에게 하는 거는 의리나 실리가 있는 건데 남편분이 바람피는 행동 자체가 신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저에 대한 문제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상대방 그 네. 네. 배우자가 이게 느낄 수도 있는 음. 어떤 그런 뭐 신뢰가 네. 무너지는 예. 뭐 의리를 지키지 않는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할 말은 많지만 참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큰 건데 일단은 제가 뭐 남편분하고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인터뷰에 참가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마음이 아내에 대한 마음보다 컸다면 그냥 이혼을 탁 해 버리고 싱글이었던 상간녀와의 결혼도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왜 하지 않으셨는지. 배우자에 대한 마음보다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상간자에 대한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바람은 피더라도 가정을 깨고서 그 관계를 혼인 관계로 이어갈 생각은 없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말 그대로 와이프가 중심에 있고 상간녀는 그다음 차순위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뭐 네. 이런 말하면 또 화를 내실지 네. 지금 모르겠는데 화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순위를 매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네. 와이프가 1 순위가 되면 네. 바람피는 남편에 대한 용서가 네. 용서하는데 뭐 어떤 뭐 가산점이라도 붙는 건지. 네. I don't know. 여섯 번째, 아내에게 바람이 들킨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결혼 생활은 한 몇 년 차 정도 되셨어요? 20년 좀 넘었습니다. 아 20년 넘은 결혼 생활 중에 3 년을 안 폈는데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아 네. 대단합니다. 네. 일곱 번째, 연애 시절에도 환승 이별을 하거나 양다리인 적이 있으신가요? 결혼하기 네. 전에는 뭐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지 않나요, 다들? 다들 한두 번씩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안 그랬고요. 연애 시절부터 바람둥이였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분이 나쁘신가요? 뭐 그렇게 보인다면 할 수 없죠, 뭐. 아 네. 그렇게 느껴지네요. 확 그 네. 기운이. 지금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운이 느껴집니다. 기분 나빠하는 표정까지 다 보이네요. 네 여덟 번째. 현재 와이프와 결혼을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네. 방송하시는 네. 분하고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같은 이유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눈치가 좀 없어 가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했죠. 오 마이 갓. 네 알겠습니다. 아홉 번째. 남자로서 솔직히 주변에 유부남이면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경우들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평생 네. 다른 사람 뭐 연애사는 네.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잘 몰라요. 아. 그래도 끼리끼리 논다고 바람을 피는 인간들 주변에 인간들 역시 바람쟁이들이 니글니글하고 서로 가지치기 형식으로 소개도 해 주고 불륜 관계끼리 같이 만나기도 하는데 남편분은 좀 독특한 유형이시네요. 일명 독고다이 바람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술안주거리도 될 수 네. 없는 예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마이 갓. 네 알겠습니다. 열 번째. 바람을 피울 때 죄책감 등으로 마음이 불편했었는지 결혼 생활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했기에 별다른 불편감을 느끼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루틴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 죄책감 같은 거는 들지 않았고요. 네. 하지만 가족과의 생활에는 네. 어떤 조그마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뭐 기준이 있습니다. 아 네. 남편분이 지금 하신 말은 어불성설인데 하도 당당하시니까 제가 설득을 당하게 되는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외도가 남편의 생활의 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외도를 통해서 느끼는 충만감 혹은 설레임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충만감이 네. 더했던 설렘이라고 불리듯 네. 이게 더 채워지는 부분은 있다고 음. 보는데요. 네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네. 뭐 누구를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음. 관계를 맺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냥 뭐 기대하지 않은 음. 어떤 그런 단순한 만남에서 음. 그 상대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아서 음. 시작된 것 같아요. 약간 남편분이 좀 특이한 점이 사실은 이렇게 평생 바람을 피는 경우는 섹스 파트너 여러 명을 두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만나거나 그 만남을 이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남편분은 정서적인 부분에 더 포션을 많이 두시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사람들을 만날 때는 거기에 되게 집중을 하셨던 분 같아요. 그게 맞을까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11 번째, 평소 와이프에게 성적인 불만이나 성격 차이 등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나요? 결혼 생활이란 거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 결혼을 한 첫날부터 네. 서로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라 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제가 맞춰주고 살고 있지만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편해요. 왜 편하죠? 사람들은 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밑에도 비슷한 질문이 예 있었는데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제가 조금 더 네. 무언가를 집안일이 됐던 네. 이렇게 보통 말하는 아내가 해야 되는 네. 또는 그 가족들이 해야 예. 되는 일을 제가 하면 음. 가족들이 그만큼 쉴 수가 있잖아요. 편해지잖아요. 네. 저는 그 생각이 더 깊어요. 음. 그러면 저는 이제 남편분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상담하다 보면 평생 바람쟁이 남편들은 대부분 집에 엄청 자상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야 그런 자상한 남편을 무조건 믿고 믿으니까 의심을 하지 않고 그래서 남편분이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바람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쪼끔 남편은 약간 다른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상간녀를 부르는 호칭이 다 있더라고요. 아내분들 집에서는 뭐 "누구 엄마." 이렇게 하는데 자다가 막 섹스하다가 "자기야." 아니면 뭐 "허니." 뭐 이렇게 하다가 들킨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간녀들을 부르는 그 호칭이 있나요? 특별한 호칭이? 아니요, 따로 예. 특별한 거 없고 네. 그냥 뭐 자기? 아 예, 자기. 그게 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선수들이 자기라고 많이 부르죠. 예. 뭐 바람쟁이들은 호칭이 섞이면 안 되니까 단일 호칭으로 부른다고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전 네. 몰랐네요. 네. 저도 이제 어디 가서 누구 보고 "자기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편하지 않아요? 아무나 보고 "자기야."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그럼 13 번째, 외도 관계를 종료하거나 상관녀로부터 '아 벗어나고 싶다. 아 지친다, 지쳐.' 이런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거 특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음. 각자 원래 생활에 대해서 이제 음. 선을 넘는 음.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면 네. 지속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을 넘지 않으면 어쨌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남편분을 배려했던 상간녀들인 거고 착한 상간녀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그런 유형들이 많았네요. 네. 14 번째, 결혼 후 첫 번째 바람을 피게 된 계기는 뭐 서로 끌려서 그렇겠죠. 그게 첫바람이 결혼 후 몇 년 차에 발생했나요? 내가 2년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혼하고 1년 넘어서요? 2년, 6 년? 2년. 2 년요? 네. 제가 상담할 때 결혼하고 5년 이내에 바람 피는 새끼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했거든요. 2년 만에 바람이 났다. 미쳤네, 미쳤어. 일단 알겠습니다. 15 번째, 이혼을 하고 자유롭게 여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결혼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예. 가족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지금 난리 이유가 났다. 없어요. 이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이 부분 듣고 이 듣는 아내분들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 났다.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가족들을 이빠이 사랑한다면 가족에게만 집중하면 되지 왜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놀아다니세요?
뭐 더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 음.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없다고 해 가지고 네.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닌데 네. 그 또 다른 활력을 음. 불어넣는다고 할까요? 어떤 유형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거나 가정 내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채워지는 그런 활력 뭐 그런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16 번째 외도에 있어서 정서적인 교류와 성적인 만족도 중 어느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생각하는 사고의 네. 방식이라든지 네. 방향 등이 그 비슷하지 않으면 네.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음. 관계가 유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비중을 네. 따지기보다 선후를 얘기하자면 정서적인 교류가 우선이어야 되지 않나. 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서적인 교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그런 상태에서 하는 섹스에서 만족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결국엔 두 개 다 가게 되지만 우선은 정서적인 교류가 먼저다. 그 말인 거죠? 네. 네. 그럼 육체적인 관계만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원나잇이 예. 쉬운 곳으로 가는 게 낫겠죠. "호빠 나 그냥 나이트를 가라. 가서 원나잇 하는 게 낫다." 뭐 그걸 알겠습니다. 원한다면 음. 네. 17 번째. 아내와 아이들에게 매우 자상하고 세상 없이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성향이신 건지 아니면 바람을 피기 위한 전략인 건지 알고 싶습니다. 뭐 바람 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음. 선행으로 네.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네. 근데 100% 다 한다고 그 이유가 남편분이 쪼끔 힘들고 그래도 그렇게 해 버리면 가족들이 좀 더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쵸. 뭐 힘들다기보다 네. 귀찮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그 귀찮은 일 제가 하면 되죠. 근데 남편분 그 집안일에 픽업도 다 하고 그냥 아예 가정부 같아요, 가정부. 근데 어 집에서 그렇게 일하고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날 정도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신 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저랑 목소리를 그 통화하면서 들어보니까 물론 그 변조하는 앱을 쓰긴 했지만 몸에 에너지가 1도 없어요. 그렇게 막 바쁘니까 지금 힘이 다 빠진 것 같은데 현재 만나는 상간 여자 있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있네, 있네. 있으니까 노코멘트지.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쉽지 않고 그 열정 박수를 없다고 하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있습니다. 노코멘트는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18 번째. 바람에 대한 남편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화 언페이스풀 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거 잘 못 봤어요. 한국 영화만 봐요. 다이안 레인하고 리처드 기어가 나오는데요. 네네. 뭐 unfaithful, 언 unfaithful요? 네, 언페이스풀이요. 네네. faithful, faithful. 네, 언페이스풀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발음이. 신뢰가 없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네네. 네. 어, 음. 저는 그 다이안 레인의 음. 행동이 저는 이해가 음. 갑니다. 그 다이안 레인이 바람 폈나 보죠? 그렇습니다. 에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남편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저희는 이 외도 상황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밖에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 외부에서 바람핀 배우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 본인의 지금 행동과 별개로 약간 해 주고 싶은 말이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아내분들한테는 네. 어떤 말을 해도 네. 사실 뭐 위로나 음. 뭐 치유의 일도 도움이 안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똑똑하시네요. 네. 저는 남편분들한테 그냥 한마디 하고 음. 싶어요. 네. 들키지 좀 마라. 아유 진짜 다 똑같아. 들키고 할 싶어서 들킨 사람 거면 어딨어요. 할 거면 네. 들키지 말고 네. 들킬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 음 역시 평생 바람쟁이의 다운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바람을 평생 피는 사람들의 내구조는 좀 일반인들과 쪼끔 다르다.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분이랑 말을 하면서. 근데 이제 남편분께서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통통 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어쩌면 좀 아픈 환자처럼 이렇게 담백하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를 듣고 '이놈 새끼 죽일놈 살릴놈.' 하면서 분노하고 계실 그 아내분들이 진짜 눈에 훤하거든요. 네. '바람을 필 때 남편들의 생각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 피는 모든 남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분과 전혀 다른 분일 수도 있지만 남편의 심리가 궁금했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